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국내 증시는 조금은 답답한 장세를 오늘도 이어갔는데요. 자, 이 답답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는 고수 서바이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죠. 네, 하이리치를 대표하는 두 분의 전문가 소로스님 그리고 설규 수장님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지지하시는 분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로스님이 1번, 설규 소장님이 2번입니다. 고수 서바이벌 참여 방법은 현재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게시판 실시간 종목 상담란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더 많은 참여로 속 시원하게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또 전문가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참여는 샵의 5588번 그리고 전화번호는 1599-7770번 열려 있으니까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 서바이벌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소로스님이 이기셔서 이제 3대2로 소로스님께서 또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고 계신데요. 네, 어떤 분이 오늘 또 승리를 거두게 되실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는 듯 싶더니 다시 하락 반전했고요. 1630선을 내려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답답한 장,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소로스님께 여쭤볼게요. 예, 여러분 요즘 최근에 그 장 되게 답답하고 지루하고 좀 그렇죠? 오늘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기관의 매도 흐름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도 시장이 결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연일 계속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상황에 대한 비착 거래가 매도의 포지션을 강하게 취한 것도 오늘 지수의 하방에 대한 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외국인이 뭐 크지는 않지만은 90억 정도 매수로 오늘 금일 마감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그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말씀해도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반적으로요? 네. 예. 저는 또 간단한 인사말, 지난번에 인사말을 제가 빠뜨려가지고 네. 혹시 인사말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흐름을 좀 제가 잠깐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이 사항이 조금 몇 가지 종목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전장 아침부터 상대적으로 좀 아마도 게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게임주가 급락을 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도 게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오늘 아침에는 조마심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온라인 시장에 대한 규제 부분이 일시적인 어떤 매출이나 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내 위주를 중심으로 NC소프트와 같은 게임 업계 종목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포괄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상당한 매출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상당히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어찌 보면 오늘 금일 저가의 하방 방향성은 오늘 주가도 좀 많이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변동성의 흐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일단 뭐 그 업종 대표 중심으로 약간 체크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좀 특징주를 살짝 좀 살펴보면은요. 뭐 이수SPC스 같은 종목도 오늘 삼성과의 공조 바이오시밀러라는 종목이죠. 관련주가 오늘 금일 터키에 237억 정도의 수출 계약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금일 강한 상승을 이어갔는데 내일장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자파 관련주가 오늘 금일 다스텍이나 세라텍이 오늘 오전장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보여줬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조정장에 계속 흐름상 연출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종목도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존재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대형 특징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형 특징주의 흐름으로서는 하이닉스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와 역시 시장에 아무리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은 일단 실적을 동반한 종목들이 또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 가치가 상당히 우수한 종목들이 그래도 현재의 시장의 조정장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IT 관련주와 자동차 관련주가 오늘 금일 일단 약세장을 통해서도 상승의 여력을 강하게 보여줬는데요. 하이닉스가 23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3분기 턴라운드에 대한 부분도 이 얘기가 있고요. 4분기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소폭의 매수세를 또 확대해 줬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패턴도 기술적 차트의 흐름을 보지만은 상당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금일 추가적인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자동차 우선주가 오늘 오랜만에 구주가 아닌 우선주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최대치도 강화가 됐죠. 오늘 금일 외국인의 순매수추가 강하게 되면서 연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뚜렷하면서 오늘 회복을 나타내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금일 특징주로서 좀 부각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로스님께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봤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서유교 수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오늘 철도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뭐 코스닥 장세는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장세가 거의 흡사하게 증강 후약의 장세가 표출이 되면서 장막판에 조금 반등의 흐름은 좀 연출이 되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코스닥이 다시 한번 살아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조금 제법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그 4월, 5월 달에 그 코스닥이 장세가 이제 한 차례 급등의 어떤 장세가 왔습니다. 그 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조정의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러한 그 원인은,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과, 지속되는 지금 개인들의 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가담하게 되면 코스닥은 안 갑니다. 코스닥 장세는 안 갑니다. 지난 4월, 5월 달 코스닥 장세 급등을 해줬는 그 원인은 기관들이 수급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코스닥의 어떤 테마나 급등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개인들한테도 수익의 어떤 많은 그 혜택이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루하게 지금 6월 달부터 6, 7, 8, 9 지금 약 4달 보름 동안 그렇죠? 예, 4달 보름 정도 됐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조정 양상이 전개가 되면서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또 그 박스권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장세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되려면은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또 받쳐주는 그런 장세가 돼야 되겠고 지지난달부터 외국인들은 중장기 포지션으로 소폭씩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쪽에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아직까지 조금 더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온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고. 네, 오늘은 기관이 조금 사주던데요. 그렇죠. 오늘은 뭐 다행스럽게 조금 네. 사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멀었죠. 예, 좀 더 흐름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개인들이 이 매물이 좀 나와야 됩니다. 제발 좀 팔아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조금 팔았는데, 네. 아직 매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용장고도 좀 추이가 좀, 없어지는, 좀 사라지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코스닥 장세, 오늘 특징주는 지금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지금 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테마가 지금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뭐 특정한 최근에 보면은 스마트 관련 테마주들이 이제 한 차례 한 2, 3일 급등을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철도 관련 GTX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급등을 이루어줬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이제 전반적인 수혜주 업종, 수혜 종목들이 또 한 차례 또 상승을 해주는. 그래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번 보통 테마주들이 한번 그 급등의 흐름이 나오면은 일주일은 갑니다. 일주일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본격적으로 코스닥이 가는 장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한 테마가 가게 되면은 보통 하루나 이틀, 2, 3일이 끝이에요.
그게 이제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뭐 전자책 관련주들 아이리브를 통해서 또 예스24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오늘 또 뭐 장중에는 뭐 급등의 흐름이 나왔지만은 결국 차익 매물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특징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 강세가 또 약간 연출이 되었고 GTX 관련주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테마들이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테마들은 2, 3일 더 올라갈 수 있을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네. 바이오 시밀러 쪽은 뭐 내일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수앱 지수는 내일이라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 기억하십니까? 네. 분명히 그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조정 살짝 주고 오늘 상한가에 가볍게 안착하는 오후장에 가볍게 안착하는 그런 강세의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제 방송을 잘 유심히 시청하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의 짜릿한 맛을 아마 맛보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 수장님께 코스닥시장 특징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서울경제TV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요. 고수 서바이벌 게시판에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또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599-7770번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 선착순 300분께 하이리시증권 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어떤 기업들이 수익을 보게 될지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번에는 소로스님께 여쭤볼게요. 예, 아까 그 전자를 통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좀 준비를 해온 게 있었는데 제가 잠깐 빠뜨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도 그 핵심적으로 좀 드러났던 종목 중에서 의아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해운업계 관련주가 SX가 오늘 급락의 흐름을 보였는데 왜 저 종목이 급락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도 대형주 중심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그 대규모 한 1,200억 정도, 1,000만 주네요. 1,0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대거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마도 당분간 증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은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오늘 그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왜 철강주도 급락을 했을까? 중국 보산철강의 내수 단가 인하의 조짐이 보이면서 오늘 급락을 했다는 점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뭐 전분가 리포트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아직 부분에서 상당히 좀 더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서 그래서 오늘 금일 이제 오늘이 13일이니까 LG 화학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LG 그 화학에 대한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이 지난 6월 최대치 목표를 돌파를 하면서 오늘 금일 매출만 4조 3,6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300억 정도 기록하면서 상당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4분기가 3분기만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4분기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LG화학 4분기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들고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갖고 계신 분들은 참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우리 앵커님이 물어보시는 딱 태도를 보니까 혹시 보유하고 계신가요? LG화학 저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앞으로 좀 LG화학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4분기 시장도 역시 LG화학은 3분기만큼 시장의 흐름은 아니지만 2분기보다는 조금 더 우수성이 높은 그런 어떤 실적이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형주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아무래도 제가 코스닥과 특징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대형주 중심의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기가 상당히 시각과 좀 교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대형주에 대한 매매 전략을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이미 시장에 대한 실적 부분과 여러 가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시장이 상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수가 약세장의 흐름 속에서도 오늘 금일 강하게 턴을 하는 종목들이 어차피 그게 강세 종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기억하고 있는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라는 종목은 뭐 최근까지도 오히려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이제 후발적으로 3분기에 대한
턴라운드는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2천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매출 규모가 1조 9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4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럼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4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2조 3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5,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3분기 시장 턴라운드 이루어지면서 4분기 시장이 디램이니 랜드 플래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을 오히려 반감을 시켜주는 어떤 기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부담적으로 지금까지 상승을 했다 할지라도 부담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아직도 시장의 상승은 패턴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될 부분은 빈메모리 그 반도체 부분입니다. 최근 매그나칩이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8인치 원판이죠. 이 부분이 지난 6월에 6만 3천 장 정도 기록했던 그 최대 목표치를 8만 200장, 그러니까 8만 장을 돌파하면서 상당한 그 메리트를 부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LCD,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그다음에 여기에 그 8인치 원판 이런 여러 가지 효과적인 긍정적인 효과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점, 실적 기대치에 맞게 여러 가지 모멘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분석을 보면은 제가 우아래 세 가지의 지지와 저항대의 흐름을 연결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오늘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오늘 거래량의 수급이 상당히 살아났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요. 거기에 물론 당연히 기관의 매수와 함께 살아난 움직임인데 어제의 고가를 돌파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의 방향성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의 고가를 오늘 금일 종가 무렵에서 회복을 해줬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으면서 현재의 추세는 최소한 22,000원대 가격대까지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 급등을 할지 어떤 뭐 상승 추세에서 쉬어가면서 갈지는 제가 확실한 대답을 해드릴 수 없으나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 지속 상승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현재의 지수의 구간이 여러모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세장의 흐름보다는 다우지수와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지금 디커플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세적인 흐름보다는 약세 조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추가로 한 종목만 얘기를 한다면 현대자동차 우선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깊은 관심을 가져라. 현대자동차 우선주도 오늘 오랜만에 우선주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주 이상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지금 상승 여력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로스님께는 하이닉스와 현대차 우선주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설규 수장님께도 의견을 여쭤볼게요. 예, 저는 오늘 관심 종목을 지금 지수 관련 중대형주들이 지수가 또 다시 한번 단기 조정이 좀 내일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수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수익을 내기에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가 좀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가 좀 제법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먼저 지난 금요일날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지난 금요일 제가 그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을 드렸죠.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지수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건설 중에서도 이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그러네요. 보시죠. 5% 이상을 급등했습니다. 오늘 삼성 예, 엔지니어링. 그렇죠. 예. 네. 제 말씀만 잘 경청하시면은 분명히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잘 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설규 들으십시오. 수장님의 말씀. 예. 네. 제 추천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을 뚫기 직전인 금요일 날 제가 요거는 뚫고 간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추천드리고 월요일 어제 살짝 조정 주고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그죠? 그리고 오늘 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내일 관점에서 차익 실현하셔도 좋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추천을 드렸죠. 예, 어제 새롭게 추천드린 LS 그죠? 예, 오늘 LS 산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그죠? 예, 일본 쪽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어떤 인정 를 취득했다 해가지고 일본 쪽의 태양광 진출도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그 LS 산전이 향후에
태양광 쪽으로 진출하면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더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면서 LS산전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LS도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약 1.8% 상승 여력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추천드렸습니다만은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 기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약 한 10만 4, 5천이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제법 수익이 좀 나면서 홀딩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살짝 전고점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죠? 예,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은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전반적으로 전 직전 고점인 11만 2천에서 2,500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중소형주를 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중소형주 최근 우리 소로스님께서 하이닉스를 추천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하이닉스와 거의 흡사한 중소형주인데 최근 DDR3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3분기 흑자 전환을 이루었고 또 4분기 때도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그것은 윈도우 7에 대한 출시, 새롭게 출시되는 거기에 관계되는 DDR3가 매출이 상당히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SDS 반도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DDR3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면서 삼성에 납품을 하죠. 그래서 삼성의 물량에 납품하는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 롤링 계약, 그죠? 연동 계약 방식으로 3개월 단위로 이 물량을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최근에 상당히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실제 기대감이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실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SDS 반도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시고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올랐어요. 예, 단기적으로 좀 올랐는데 그러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잠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꽤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렇죠. 네. 예. 자, 보시게 되면은 요 까만 선이 검은 선이 60일선입니다. 검은 선이 60일선인데 단기 상승하면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눌림목 조정 주고 이 검은 선인 60일선의 쌍바닥 패턴으로 이렇게 쌍바닥 패턴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소폭씩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에 와서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22일, 23일 날 윈도우 7 출시에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겠고 4분기 때에도 이러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DS 반도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전고점 라인을 지금 오늘 돌파를 했죠. 알고를 달아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5일선 기준으로 내일은 역시 동시효과에서 아무래도 강보합 정도는 출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장 초반에 좀 밀어줄 때 좀 밀어주거나 보합이나 보합 아래에서 마이너스콜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가담하시면은 좀 제법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를 예상하는 SDS 반도체에 대해서는 서일교 수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도 문자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요. 샵에 5588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또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까지 투표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소로스님께서 45%, 서일교 수장님께서 55% 정도의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 텐데요. 잠시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볼게요. 삼성 매직스테이션과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1000만 가구 이상 디지털 케이블과 아날로그 케이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서 방송되고 있는 서울경제TV. 우리 지역에서 방송되는 서울경제TV는 몇 번일까요? 거주하시는 지역명과 채널번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멀티미디어 슬림PC,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성원아이스와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및 파이낸셜 뉴스 정보 미디어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손잡고 국내에서 독점으로 블룸버그 텔레비전 한국어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블룸버그 이벤트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 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성원아이스 이과수 공기청정기와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코너죠. 고수의 대박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어떤 분이 되셨을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고수의 대박 컨설팅 주인공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네. 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신지요? 지금요, 대창공업. 네, 대창공업. 대창공업이, 1060원에 70%고요. 네. SK에너지가, 네. 16만 1000원에 20% 있습니다. 16만 2천원에. 1,000원에? 16만 2천원에. 2,000원에 20%. 네. 그리고요. GS가 6만 1000원에 10%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창공업, GS, 예. SK에너지 해가지고 100%가 다 주식에 들어가 계신 거 맞으시죠? 예. 네, 소로스님께 이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부탁드릴 텐데요. 네. 좀 더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여쭤보시기 바랄게요. 예. 전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현금은 전혀 없다는 얘기겠네요. 예. 보니까 예, 지금 현재 뭐 그래도 나름대로 GS하고 SK에너지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잠깐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GS하고 SK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마 잘 아시고 계시라고 봅니다.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예. 물량 보유가 크지 않다는 점, 10%에서 20% 정도 물량을 갖고 있다는 예. 점이 예. 상당히 그래도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대창공업은 그래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예. 왜냐하면 GS나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제마진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제마진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은 4분기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정제마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둔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의 GS나 SK에너지가 지금 현재 실적적인 주가 부담이 나온 부분이고요. 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제가 정확한 이 얘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메리트를 부각할 수 있는데 예. 워낙 2007년도에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금 현재 홀딩을 하고 계셨어요. 예. 물론 뭐 이미 지난 상황 가지고 예.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긴 뭐하지만 예. 그래도 앞으로는 오랫동안 예. 시간을 두고 매수하실 때는 예. IT나 자동차 이런 예.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수익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예. IT나 자동차 관련주는 왜 그러냐면은 예. 소비재 시장 관련주거든요. 예. 그만큼 시장이 경기가 둔화될 때는 위축을 많이 받지만 회복할 네. 때는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소비재 시장 관련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T나 자동차 관련주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난 후에 일단 뭐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갈게요. 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저희가 대창공업과 GS, SK에너지 이 세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전화 끊고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대답도 너무 시원하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시원한 좀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창공업 같은 경우는 철강금속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의 정제 마진의 관련주인 에너지 관련주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주가가 이를 증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대창공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창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그래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액이 약 1,633억 정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153억을 기록했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회사는 매출액도 많이 기록을 해야 되지만 매출액보다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40% 정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의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한 평가 때문에 최근의 주가 상승 여력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도 10억 정도 수익을 발생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의 장내 순매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70%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 이 종목에 대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물량을 어느 정도에 좀 위축을 시켜서 그다음에 완전한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1,100원대와 1,135원대가 고가 상태입니다. 1,135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강하게 부각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가대의 가격대를 강하게 부각을 시키면은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고가를 찍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고 홀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어 드리는데 이 종목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홀딩 관점이 좋고요. 1,100원대 돌파와 1,130원대의 고가대에 만약에 이번에 오늘 거래 상태로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내일장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1,100원대 상태에서 고가 물량이 반드시 나옵니다. 1,130원대까지 노리지 마십시오. 1,100원대 진입을 하면 반드시 물량이 나오니 혹여라도 내일장에서 1,100원대 가격대 진입을 하면 물량을 반드시 일단은 무조건 약 반 50% 정도는 물량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구성상은 35% 물량을 들고 있고 35%는 물량을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내일장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호재가 터지지 않는 한 무조건 35% 물량은 정리를 해주라는 점. 그 가격대는 1,100원대로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리니 매수가보다는 그래도 상승을 했으니 꼭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35% 물량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35% 물량은 내일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홀딩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일장은 아마도 고가를 돌파하기는 힘들 겁니다. 오늘 거래 상황을 보면 내일은 거래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돌파하기 힘드니 내일장은 일단은 물량을 50% 무조건 정리하라는 점, 그 다음에 나머지 50% 물량은 1,135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 체크가 바로 내일장에서 나올지 모레장에서 나올지 급시장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장은 그러나 힘들다라는 점만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되 만약의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가 위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매수가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해 주십시오. 매수가의 마지노선을 정해 주시고 일단은 주가가 위축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무조건 매도를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현명한 길입니다. 왜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할지라도 고가의 돌파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매수가 이하로도 주가가 하락선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반드시 물량 50% 물량에 대한 축소는 반드시 해주시면서 아울러서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로서의 마지노선을 좀 정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GS, 네. GS 종목은 뭐 10% 물량이니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GS를 6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63,000원에 매수해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진행은 시간이 뭐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그랬으니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일단 33,300원에서 500원대까지가 일차적인 고가 진행이 예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네요. 물론 시간을 끌고 계속 진입을 한다면 36,000원대까지는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데 단기적으로 33,000원대까지는 주가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홀딩 해주시되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창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에서 매도를 해서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추가적인 매수의 전략을 세워도 좋다. 단 한 가지 확률적으로는 아직 정제 마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긴 뭐하지만 일단 주가가 저점 그러면 얼마대냐? 약 31,000원에서 31,000원 이하 하방에서의 매수의 관점에서 그 물타기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울러서 GS도 그렇게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SK에너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6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SK에너지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14,000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단기 고가가 14만 원대고요. 근데 14만 원대까지 SK에너지는 GS보다는 그래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네.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최근에 하향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하향 조처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제 마진에 대한 부진 이 부분 때문에 주가 하락
부담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LPG에 대한 그 최근 그 단합으로 인해서 가진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1조 가량의 상당히 무거운 부담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도 이익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부담감을 예상을 하시고 일단은 11만 원대를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의 관점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1만 원대를 많은 물량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현상상에서 주가 워낙 가격대가 대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20% 물량이라면 일단 20% 물량만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평균가,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일단 14만 원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14만 원대까지는 돌파 가능성은 있습니다. 14만 원까지는 접근할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적인 건 아닙니다. 아마도 연말 정도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데 14만 원대까지는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 16만 원대 매수했던 가격대까지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매수 단가, 평단가가 약 13만 원대로 예상이 되면 오히려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대창공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추후에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의 대박 컨설팅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상담자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천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들어온 의견 중에 한 종목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이미징 오늘 49,500원에 3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손절가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셔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서유교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예. 삼성 이미징은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상한가에도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삼성 이미징이라는 종목 자체가 삼성전자 자체가 그죠? 이때까지 그 프린트 사업 부분은 세계적으로 거의 1, 2위를 다투는 상당히 매출 부분에서는 이제 프린트 부분에서는 전장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력 분야죠. 프린트 출력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좋지만은 입력 부분, 다시 말해서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쪽 사업은 사실 그 삼성테크인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삼성테크인에서 분사하기 전에 솔직히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탐을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삼성전자에서 합병을 시키려고 했는데 기업 분할을 하면서 솔직히 삼성 이미징을 벌써부터 합병을 시키려고 해도 사실 그 삼성테크인에서 분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삼성전자에서 삼성테크인의 눈치를 많이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입력 부분에서도 하나의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적어도 삼성 이미징을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합병 사업에 합병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발표가 있었고 함으로써 이제 삼성 이미징이 최근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에 갔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급등이 또 나왔죠.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다소 많이 밀렸습니다. 원래 그 지수 관련, 즉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보통 보면은 이 상한가를 잘 안 가죠. 근데 이 상한가를 한번 가게 되면은 반드시 눌림목을 크게 줍니다. 그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 상한가 갈 때 따라 붙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겠죠. 뭐 어떤 급등주나 테마주도 아니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이미징 49,500원 30%입니다. 49,500원 같으면은 그렇죠. 언제 매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나 아니면은 한 약 일주일 전 급등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제 매수를 하셨다면 49,500원 같으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남는 상태에서 오늘 장도 조금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 막연한 기대감에 계속 보유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요. 최근 아니고 1, 2주 전에 사신 것 같으면은 또 문제는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손실이 지금 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눌렀습니다. 그죠? 많이 눌렀지만 지금 모든 이평선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선, 11선, 21선까지 수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향후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고, 또 합병 기대감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히려 봤을 때 47,200원 정도 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조금 평단가를 낮추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 실질적으로 49,100원입니다. 49,100원 라인까지 보시고 49,100원을 다시 한 번 더 49,100원에서 200원을 다시 한 번 더 또 돌파하는 흐름세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은 지금 살짝 깨고 있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9,100원에서 150원을 돌파한 여부를 체크하면서 그 밑에 즉 오늘 종가상으로는 오히려 내일 오전장에 좀 더 눌러줄 때 49,000원 부근이나 아니면은 49,000원 아래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비중이 30%니까 한 10% 정도만 더 추가하셔가지고 직전 고점까지 노려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이미징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을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디서 전화 네, 주셨습니까? 전주인데요. 네? 전주요. 전주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네, 고수 서바이벌 자주 보시는지요? 네, 자주 보죠. 혹시 두 분 중에 지지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건 잘 모르고 있고요. 네.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네, 주셨습니까? 지금 BT 컴퓨터. 비트 컴퓨터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지금 50%고요. 네, 50%. 네, 이게 원래는 5,000원에 사가지고 자주 이제 물타기 됐어요. 그래갖고 4,500원 매수가가 지금. 네, 현재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가 4,500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설교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언제 감사합니다. 매수하시나요? 네, 언제 매수하셨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매수를 한 하셨습니까? 2달 했어요. 2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예, 비트컴부터 4,500원에 50%. 자, 중소형주고 물론 테마주에 들어가죠. 예, 테마주에 들어가면서도 회사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중이 너무 많죠. 예, 지수 관련 중대형주, 우량주도 아니고 어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고 50%는 솔직히 지금 또 단기 조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먼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4,500 같으면 충분히 올라옵니다. 비트컴퓨터는. 예. 오늘 조금 빠져버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추가 상장이 있었죠. 물량은 5만 주밖에 안 됩니다만은 오늘 추가 상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상승 패턴의 유효함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유헬스케어 사업 쪽으로 어떤 수주가 있었죠. 비트컴퓨터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보면 전라남도 어딥니까 신안이나 경북 영양 각 전국에 걸쳐가지고 독도 경비대까지 전국에 걸쳐가지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지금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비트컴퓨터는 향후 성장성이나 유헬스케어 쪽으로 어느 정도 많이 진출을 했다. 그리고 또 최근 공시를 보게 되면은 10월 달에 또 KT 그죠? KT의 쿡 TV 그쪽에 원격 진료 시스템 TV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직접 그 TV를 통해서 원격 진료 상담도 받고 하는 그 TV에도 또 진출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더 좋을 것이고 지금 유헬스케어 테마가 쉽게 말해서 비트컴퓨터가 대장입니다. 비트컴퓨터 대장이고 그다음에 코롱 아이넷이나 그다음에 유비케어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잠시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비트컴퓨터 즉 대장주를 매수했다는 것은 잘하신 일이고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잠시 해드리자면은 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 그 테마주나 급등주를 여러분들 매수를 하실 때 어떻게 보냐 하면은 항상 저 초록색 선, 요 선이 306일선입니다. 제가 잘 보는 선이죠.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306일선인데 이 306일선은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안 땡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로 안 땡긴다.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60일선까지 이 금은 60일선까지나 혹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이렇게 306일선에서 이렇게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서 이 전고점을 뚫는 돌파 흐름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개인들이 막 따라붙죠. 그죠?
개인들이 막 따라붙는데 이 고점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버리죠. 자, 물리고 난 다음에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이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밑에 거래량 보세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다 죽어버리죠. 자, 이것을 일명 뭐라 한다? 개미들 핏바라먹기 구간. 아시겠습니까? 개미들 핏바라먹기 구간에 거래량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아, 내려가지도 않아. 계속해서 그냥 약간씩 그냥 하락만 하고 거래량도 없이. 그러면 개인들 어떻게 합니까? 지쳐버리죠. 물량 다 던집니다. 그지? 자, 이러한 매직 구간을 세력들은 구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을 땡긴다. 이때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되고, 우리 개인들이 매수할 때는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따라붙어야 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초기에 따라붙든가. 자, 이런 죄를 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 자, 2차 상승 후에 아직 멀었습니다. 비트코인부터. 2차 상승 후에 다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매집을 하죠. 이렇게. 예. 검은 빨간 거래량, 그러니까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 라인이 4,500원이에요. 딱 고점 급등할 때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 2달 전에. 그런데 위쪽에서 다시 매물을 내놓으면서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확 쏟아내버렸죠. 그래서 물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4,500원까지는 흐르면 나온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물량 매집 구간을 거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도 정책 테마하고도 관계되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도 ULS 쪽으로 굉장히 그 지원을 강화를 많이 할 겁니다. 예, 강화를 많이 할 거니까 비트코인부터는 중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 비중만 좀 줄여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코스피 지수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망을 소로스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 내일장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든 뭐 하든 다우지수의 흐름을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미증시가 오르든 빠지든 우리 시장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다우지수의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1만 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근데 현재 어제까지의 거래 상태를 보면 거래가 대중적으로 크게 터지면서 음선 출현에 나왔거나 어떤 그런 부담감이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역배열 상황에서 아직 최고 고점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서 내일 코스피 시장은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오늘 금요일 저점 쉬운말을 편에서 1620포인트 이하 하방에서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장 역시 전략 후강일지 전강 후약일지의 흐름은 미증시의 흐름을 보고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내일장은 일단 상승의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급등장의 흐름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전략을 요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도 잘 들어봤는데요. 두 분 중에 또 어떤 분이 승리를 거두시게 될지 내일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늘 함께해 주신 소로스님과 서희교 소장님과 두 분과 또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거나 또 재밌는 사연을 소개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요. 시청자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드리는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